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8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내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 96% 사라져. 이재명 청정 하천 계곡 복원에 새로운 모범 만들자.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내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의 96%가량이 철거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 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청정 하천 계곡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제는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비된 사업들이 잘 적용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하천 계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정말 깨끗해졌을까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정비하고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하천 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 계곡 복원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사람이 거주 중인 50곳과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383곳이 철거된 상태다. 사업을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 불법 시설물의 96.3%가량이 모두 깨끗이 정비된 셈이다. 이 중 사람이 거주 중인 불법 시설물의 경우 소득 재산, 거주 여건, 불법 영업 정도 등을 조사,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결정해 이주를 유도한 뒤 오는 7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감시원 143명과 하천계곡 지킴이 94명 등을 활용해 불법시설물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 벌이고 불법시설 확인 시 즉시 고발 또는 강제 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 행락철을 대비해 시군별 하절기 집중기간 대응 계획을 수립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 정화 활동도 벌인다. 특히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추진 TF를 구성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 포천 등 우선 시범정비사업지 3곳과 고양 용인 등 신속정비사업지 25곳에 각각 120억 원, 134억 원 등 총 254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화장실, 녹지 친수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편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유지를 위해 올해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 공모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상인회 등 5개 공동체를 선정, 계곡 복원 유지 활동, 문화예술 활동, 협동경제 교육 등 마을 공동체의 자치력 증진을 지원한다. 동시에 올해부터 하천구역 및 연접살림 내 수목을 심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식생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곡과 관련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과 연계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도록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청정계곡을 상징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바이를 제작,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여 도민들의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 만약의 경우 대비한 교육과 훈련 철저히 할 것.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4일 교육부의 단계 등교 개학 발표에 견해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의 등교 개학 일정 발표는 적절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의 노력으로 좋은 경험과 성과를 이뤘으며 이것이 앞으로 학교 교육의 큰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단계 등교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 지키기, 손 씻기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학교 안 방역뿐만 아니라 생활 방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방역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10주 이상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교과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교육부의 결정과 같이 지역에 따라 소규모 학교는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오늘 오후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화재 진압과 후속 조치에 진력하고 있는 엄태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천 창고와 유사한 학교 시설에 빠른 시간 안에 근본적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장애인 거주시설 무단 촬영 전송행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계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555집 생활재활교사가 시설 이용자 폭행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그 내용을 타 생활재활교사에게 전송했다는 내용 등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555집 생활재활교사 555, 피진정인 1, 은 시설 이용자 양555, 피해자 1, 이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유가 시설장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피진정인 1, 이 시설 이용자 255를 폭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피해자 1에게 말하도록 한 후 그 내용을 녹화하여 동료인 555집 생활재활교사 김555, 피진정인 2, 및 수사기관에 전송했다. 또한 피진정인 2는 해당 영상을 영양사와 다른 생활재활교사 등이 포함된 SNS 단체방에 전송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있는 이용자 박555, 피해자 2의 모습도 촬영됐고 촬영 당시 피진정인 1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중증의 여성 지적장애인들이며 피해자 1은 촬영 동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피해자 2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그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 모습 등 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일부 가능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 촬영 및 전송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안전지도사, 동료상담, 교육실시, 국토교통부 허가 단체로서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동료상담과 교통사고 예방 강사 양성 교육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12일, 4박 5일, 까지 경기도 안산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교통안전지도사, 동료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9.1명으로 자료가 파악된 33개국 중 5번째로 많으며 평균보다 1.6배나 높다. 이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운동 차원으로 2011년부터 매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책 안내, 사고 처리 관련 동료상담 및 예방교육을 제공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동료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교통사고 동료상담가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사를 희망하는 회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 동료상담, 교육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전문가로서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사와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동료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시킬 예정이다. 올해로 10회째 맞는 교통안전지도사, 동료상담, 교육은 나사렛대학교,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사에듀, 전문 동료상담가, 교통사고 예방상담지원센터, 서울데이케어센터, 해빌리지 융합치유연구소,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장애인 당사자 리더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통안전지도사의 역할과 의예, 뮤직테라피, 장애인의 인권과 고용, 자동차보험 사례별 교통사고 피해 보상, 의사소통 방법과 스트레스 관리, 교통사고 사례별 교통안전교육, 장애인의 이해와 유형별 교육 방법, 교통사고 책임, 동료상담의 이해, 동료상담의 실제, 교통사고 상담 실무, 체험교육 사례 발표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장애인 농업교육사업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김경근 도의원, 더민주, 남양주 6, 은 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4.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 관계자 및 조안면 농민들과 함께 장애인 농업교육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 홍귀표 대표는 우리 협회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귀농귀촌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단체로 폐교를 활용한 스마트팜 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기농 주생산지인 조안면의 농업기술을 장애인에게 교육하고 장애인을 직접 생산활동 등에 참여시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김경근 도의원은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 관리하는 스마트팜 체험사업에 장애인을 참여시켜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한다는 협회의 취지를 지지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팜 체험사업이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고용공단, 비대면 일자리 개발 적극 추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종란, 이하공단, 은 중증 여성 장년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언택트, 분야 직업 영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공단은 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사업을 통해 휠마스터, 휠메스터, 휠체어 등 병원 보조기기 소독 관리 직무, 편의점 스태프, 동료 지원가, 네일 아티스트, 홀몸 어르신 살피미, 온라인 상품 정보원 등의 장애인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다.